네, 중학교 2학년 천문 단원, 태양계 단원 교과서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차시, 네 번째 차시인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성취 기준부터 보시죠. 지구 자전에 의한 천체의 겉보기 운동과 지구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천체의 겉보기 운동, 그리고 이제 일주 운동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 이건 연주 운동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두 차시에 있는 내용이 하나의 성취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취 수준 보시면 하 수준에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이것만 알면 하 수준. 그 다음에 지구 자전에 의한 천체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자전하고 공전 중에서 자전만 설명할 수 있으면 중수준. 그 다음에 상수준은 지구 자전에 의한 천체의 겉보기 운동과 지구 공전에 의한 별자리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전하고 공전, 일주 운동과 연주 운동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상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탐구 활동은 이제 관련된 탐구 활동은 따로 이제 필수 탐구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학습 요소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전부터 먼저 보시죠. 자전을 여기다 썼는데, 자, 자전부터 먼저 보시면, 자, 저는 그 동기 유발 자료로 이제 이런 걸 했어요. 이제 햇볕이 잘 드는 이제 창가인데, 이 창가에서 시간에 따라서 햇빛이 비치는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쩔 때는 햇빛이 안 비쳐서 괜찮았는데, 또 어떤 시간이 되면, 시간이 좀 흐르면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블라인드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시계라고 이제 햇빛의 방향으로 시간이 지금 몇 시인지 나타내는 그런 우리나라 옛날에 만들어진 그 해시계 사진 그런 거 제시해야 되거나, 혹은 이제 아파트인데 동양을 향하고 있는 집, 남향을 향하고 있는 집, 서향을 향하고 있는 집, 언제 해가 잘 비칠까, 그리고 어떤 집이 또 가장 오랫동안 해가 비칠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좀 너무 많이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 정도 두 개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 이제 살펴보시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제 지구 이제 태양빛부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태양빛이 어떻게 이제 아침에는 어느 쪽 하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점심 때, 그리고 이제 오후에 저녁 무렵에는 어느 쪽으로 태양이 이동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떠서 뭐 서쪽으로 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 이제 태양이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자전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비유를 할 때, 그 회전 의자 있죠? 회전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 놓여진 물체는 어떻게 이동하냐?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거나, 혹은 이제 회전 의자가 없으면 이제 일어서서 몸을 위에서 내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제 어떤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냐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겉보기 운동이 나타난다는 개념을 한번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이제 지구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별이라든지 태양 같은 거는 이제 우주 공간에 이제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이 나타나는 거고, 이것을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나타나는 운동이다 해서 겉보기 운동, 실제로 운동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운동이어서 겉보기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회전 의자에 앉아서 한다거나 서서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정지해 있는 물체를 관찰하는 내용을 언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우주 공간에서 하늘에서 쳐다봤을 때 별이라든지 그런 천체들이 있는 그 구 모양의 공간을 천구라고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일주 운동의 궤적,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죠. 그러니까 중위도 지방에서 봤을 때 별의 일주 운동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방위에 따라서요. 그래서 뭐 동쪽에서는 어떻게, 남쪽, 서쪽, 그리고 북쪽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거 설명해 주면 되겠고, 특히 이제
이제 방향을 이제 설명해 줄 때에 이제 북쪽 하늘을 봤을 때는 그 궤적이 동심원을 그리는데 방향이 이제 그 식인지 반식인지 그런 것들도 언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들을 설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지구의 공전입니다. 공전 부분은 여기다 썼는데요. 먼저 동기유발 자료로는 별자리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언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자리 자체 이렇게 써놨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 그리고 이 별자리 위치가 달라지는 이유를 이미 배웠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지 않았냐? 그리고 이런 별자리들 한번 언급해 줌으로써 동기유발을 할 수 있고, 학생들 생일마다 이제 무슨 별자리인지 아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각각의 별자리들 그 연도, 그 생일 월과 또 연결 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이제 자정 무렵에 보이는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기유발 자료로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요 핵심 키워드로는 이제 자정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는 얘기. 그럼 왜 달라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이제 별자리 사이를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이제 이유죠.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제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지구의 공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지구의 공전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지고,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연주 같은 경우도 이제 일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루 주기, 그 다음에 1년 주기, 이렇게 좀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그 경로를 황도라고 하고, 그 배경이 되는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한다 하는 것까지 주요 키워드로 수업 시간에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수업할 때 부분에서는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황도 12궁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